한 해를 넘기는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이 무척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전부들 안녕하게 잘 지내시고들 계시기 빕니다. 채널 이스파케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두 정당의 선대위 구성이 그야말로 날이 갈수록 목불인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이제 아주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죠. 선대위 다시 구성하자. 선대위 구성했었던 멤버들이 전부 사표를 내고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을 넘긴다라는 명분 속에서 이제 재구성,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한다라는 명분 속에서 이제 표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친위 구태타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더군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던 야당의 선대위 구성도 그런데 지금 별로 그렇게 보기에 상쾌해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굉장히 급한 그런 편인데, 이런 국민들의 급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네요. 전부들 김종인이니 이준석이니 이런 암초에 걸려서 도무지 그걸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국민들을 지치게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선정된 당시에 급하게 형성됐던 컨벤션 효과라는 거 이제 이미 식어가기 시작한 것 같고, 이렇게 우유부단해 보이면서 그 명분조차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우물쭈물, 이런 현상이 우물쭈물 디스카운트를 만들기 시작한 것 아니냐. 여론조사에서 상당 부분 참 흐름 좋게 나타나던 결과들이 제자리에 서거나 또는 후퇴하는 모습까지를 지금 보이고 있죠.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권층 쪽에서 이거 도저히 이번 선거 안 되겠다, 이 후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대타 세우기도 쉽지 않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정말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그런 어떤 극단의 대책까지, 그런 전환을 위한 극단의 조치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전제라면 아마도 이런 흐름이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정리를 해가면서 진행이 그대로 되기는 하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결국 그 나라를 이끌어갈 정상의 리더십, 이것의 경연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집단적 팔로워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리더십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그렇게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경쟁의 과정이죠. 리더십 경쟁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보여주는 대통령 선거 이 과정, 양당 모두에서 다음 대한민국의 5년을 끌어갈 그러한 능력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를 걸어도 되겠다 싶은 그런 리더십의 모양새가 도무지 보여지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공수처, 검찰, 경찰 무슨 이런 사정기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뿐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선거판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특히나 대통령 선거판 같은 이런 큰 선거판에서 보여줄 만한 리더십이 마땅한 게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그 선거판은 더욱 어지럽고 지저분해지게 마련이죠. 소위 되지도 않는 정책이라는 것으로 이제 포장이 된 포퓰리즘이라는 사기죠, 사실. 사기술.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진영을 어떻게 해서든지 묶어서 그 진영들, 요새 말로 하면 빠. 이거를 묶어서 거의 폭력적으로, 주먹만 안 쓰는 폭력적인 현상으로 선거판을 몰아가는 이런 모습이 자행되게 마련인데, 지금 우리의 선거판, 글쎄요, 어떻게 평가를 하더라도 원론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선거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경우만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더라도 본래 리더십이라는 게 과연 뭐냐, 어떤 것이 정답이냐, 어떻게 하는 게 리더십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죠. 뭐 사자형 리더십이 있다, 여우형 리더십이 있다, 무슨 별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히딩크 리더십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리더십의 그 덕목으로 얘기되는 것도 뭐 솔선수범이라든지 자기 희생이라든지 임기응변의 능력이라든지 지적 능력, 무슨 비전을 가졌느냐, 지혜가 얼마나 깊으냐, 무슨 뭐 별별 덕목들이 다 열거가 되는 게 리더십이라는 그런 주제의 문제죠. 그런데 이 리더십이라는 거, 이건 결국은 어떠한 자리에 가는 리더에게 어떠한 팔로우들을 향한 리더십이냐, 이게 결정이 되어야 그 리더십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해야 될 건데요. 그 리더가 가야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건 간에 어쨌든 당연히 이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팔로워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 특정한 자리에 있는 리더가 특정한 리더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들을 특정하게 합의된 목표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결과제가 항상 팔로워들을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모든 리더십에 있어서 동일한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팔로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팔로워들을 전체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팔로워들을 묶으려면 그 팔로워가 비단 한 사람이어도 그렇고 뭐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전부 통합시켜서 특정한 합의된 목표로 끌고 가려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을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리드하고 싶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우선 어떤 방법으로 감동시킬 것이냐. 나는 우리 부모한테 정말 홀딱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장님이 꼭 부하 직원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세상의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제 집단이라고 그래도 그렇고 선후배 집단이라고 그래도 그렇고 감동이라는 것이 없이 성립하는 리더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합니까?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라고 하는 추상적 집단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자기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겠다고 모여있는 조직입니다. 선거 조직이죠. 국민이라고 하는 집단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채널 24K에서 여러 번 정책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 간단없이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볼 것인데요. 오늘은 과연 그러면 대통령 후보는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모인 조직 집단, 소위 선대위 이런 집단이죠. 이들을 리드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이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돕는 선거 조직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선거 조직들이라는 것이 도무지 후보에 의해서 끌리지도 않고 후보들도 이 조직을 딱 일사불란하게 휘감아 잡아서 그래서 끌고 가는 그런 재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익에 손실을 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당연히 채널 24K가 이 얘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꺼내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 여기는 친일 구테타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제껴놓기로 하고요. 이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리더는 과연 자신이 리더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자기가 팔로워인 건지
위치 인식은 정말로 분명한 것인지조차가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뭐 그렇게 여기저기에 구걸을 많이 합니까? 자신이 휘두르고 지휘하고 능률적인 힘을 끄집어내서 써야 할 상대방들한테 가서 뭐 형님 저하고 함께 하시죠. 선생님 뭐 저 좀 도와주시죠. 소위 구걸형 리더십이라는 겁니까? 그 상대방들을 무엇으로 감동시킬 것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정체를 명백히 전달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자기의 진영에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도대체 하고 한 날 좌고우면이 많고 들어와 주셔서 영광이다 뭐 만날. 물론 이러한 모습이 아주 통 크고 사람 포용력 넓고 겸손하고 이런 미덕으로다 비치고 그런 미덕이 또 하나 리더십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무척 짧고 그 동안에 급박하게 똑같은 여건에 서 있는 극단적 경쟁 상대와 상대해야 한다는 핍박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 그 속에서 성립해야 되는 리더십은 옛날 경주 최부자의 최부자 같은 리더십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널널하다면 관용하고 100%라 그리고 우리가 조금 낮춰라 그래서 그들의 인심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별로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구축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뭐 구걸형 리더십 같은 거 새로운 경영학의 한 부분으로도 띄울 수도 있겠죠. 구걸형 리더십 가지고 성공한 사례 뭐 이런 걸 만든다면 글쎄 얼른 지금 떠오르질 않습니다만 안 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의 리더십으로는 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 선거판에서 그를 돕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 그 팔로워들은 원천적으로 순수한 사람들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정직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오로지 당신 하나가 대통령 되는 것만을 내 소원 전부로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모두는 당신을 위해서 있고 뭐 이런 팔로워들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제갈량, 그런 관우, 장비, 조자룡이가 거기에 모여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당연한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용할 리더십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당연히 내가 지불하는 봉사의 대가로 무엇이 올 것이냐 이 계산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죠. 지금 김종인 씨가 보여주는 목리 뭐 나머지 다 그렇죠. 뭐 김한길 씨가 통합 준비를 이걸 맡으려니까 이름 바꿔서 미래 뭐 이런 이름으로 다 가자. 다 계산이 깔린 얘기들이죠. 그 조직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서 무슨 투어를 한다고 그러고서 당원들 몰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더군요.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러겠습니까? 다음번 공천이죠. 그런 계산 없이 움직이는 그런 선거운동본부의 인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국민의힘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뭐 이래서 자기가 이미 기득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절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뭐 이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민주당 쪽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편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을 창출할 때에 만들어진 새로운 이익들, 새로운 기회, 이것을 노리고 덤벼드는 세력이 더 많을 것이라는 거, 그 정도는 짐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위 이제 인재라는 인간들이 집단으로 모여들게 되면 그 목표가 어떤 걸로 해서 모여들었던 간에 인재들의 집단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소위 그걸 경쟁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경쟁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은 밀어내기죠. 당연하게 한 조직 속에서 여러 인재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능력 경쟁을 하면 만일 능력에서 지면 자기에게 돌아올 떡이 작아질 거 분명한데 그 상대방 밀어내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없는 인재 조직이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경쟁하느라고 사실상의 최고위의 리더의 이익까지 희생시키는, 심지어는 집단적 목표까지를 희생시키는 그런 현상들까지 만들어내는 게 인간들 집단의 논리죠. 이걸 잘 이해하려면 자석의 논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석을 N극과 N극끼리 갖다 놓으면 서로 밀죠. S극과 S극끼리 갖다 놔도 밉니다. 인간의 조직 내에서 그런 현상이 얼마든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리더는 어느 놈은 N극이고 어느 놈은 X극인지를 잘 알아서 이거 둘을 붙여놓고 이래서 이것이 더 큰 자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조직 관리의 논리라고 하고 적재적소의 인재 배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 그렇게 쉽게 됩니까? 더욱이 이 선거 조직 같은 임시적 조직에서 열심히 자기도 현장에서 뛰고 해야 되는 후보라는 리더가 그 역할을 언제나 민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죠. 갖다 놓긴 갖다 놨는데 그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선거기간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조직 같은 조직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리더는 그 조직 속에 들어있는 조직원 누구라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확고한 가치관을 보여주고 지켜내고 행동 준칙을 거기에 맞춰서 실현하고 그것을 팔로워들에게 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조직원 누구라도 우리 리더의 가치관의 중심은 뭐야? 이거를 굳이 생각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그 조직원들은 후보를 향해서 눈길을 향하고 있고 마음을 향하고 있고 나에게 눈길 한 번만 주십시오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중심에 있는 리더가 확고한 어떠한 철학이나 가치관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좌고우면하고 이럴 땐 이렇게 상대하고 저럴 땐 저렇게 상대하고 여기 와서는 이 말하고 저기 와서는 저 말하고 이런다면 그러면 그 조직원들은 뭘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서로 밀어내고 서로 경쟁하고 떡덩어리 만들 생각하고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 가져야 하는 중심적인 리더십의 중심적인 가치관 철학은 뭐여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건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애국심이죠. 애국심.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언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조직원을 만나더라도 언제 만나더라도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더라도 듣고 질문하더라도 항상 물어야 한다. 어느 것이 좀 더 애국의 보탬이 되는가? 어떤 것이 좀 더 우리 국익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왜 그런가? 이것만 물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팔로워들이 우리의 리더에게 근접하려면 우리 리더와 소통하려면 하나에 충실해야 돼. 애국이라는 가치. 여기에 충실하고 여기에 관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도록 하고 그 가치관에 감동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가치관으로 조직을 끌고 가려면 자기 자신부터 애국이라는 가치관으로 의식화가 완성이 돼야 합니다.
자신의 후보 자신의 본능 자체가 애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감동을 만들어내려면 리더의 압축되고 축약된 폭발력 있는 가치관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것은 하나면 됩니다. 그 사례로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충무공의 리더십이죠. 세종의 리더십입니다. 후보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또는 후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때라도 항상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좀 더 이 나라의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인가? 무엇이 좀 더 애국적인가? 진실로 그렇게 물으면 반드시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 일자리, 심지어 주택 문제까지도 진실로 애국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파고든다면 가장 옳은 답이,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답이 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랍니다.